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C를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WMC 3MC 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입니다. 기분 좋아요? 네. 왜요? 오늘 누가 오셨거든요. 아, 초대 손님? 네. 입이 지금 나 이렇게 기분 좋아하게 녹음 방송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오늘 박지훈 변호사 지각 안 했어요. 내가 뭐 지각합니까? 하여튼 이따가 소개하기로 하고요. 멋진 분이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최고입니다. 예. 네. 그 9월이 들어서서 그런지 벌써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은. 그쵸. 근데 저는 뭐 이제 찬바람이 쓱 불면 딴 거 생각 안 나고 네. 아, 개편 때가 왔다.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네. 뭔가 더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게 방송이 다 민감하시구나. 민감하죠. 그래서 빨리 시사 안드로메다는 좀 잘려주고. 에이, 왜 그래. 저도 어언가 방송 한 5년, 6년 하면서 네. 여러 봄, 가을 개편 많이 봤잖아요. 네. 가을만 되면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추우면서 마음도 추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뭐 잘려도 괜찮아요. 네. 제가 SBS에서 한 3번 특히 가을에 날아간 적이 있어요. 봄은 안 나 자르고 어딘지 알아? 가을에만 추울 때 자르잖아요. 아니, 가을에만 날리더라고. 지금 든 생각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MBC, KBS는 아예 못 나갔고 그렇지. 출연조차가 안 됐고. 네. 그랬구나. 실제로 아픈 기억이. 섭외가 돼가 저랑 같이 나가려 한 적이 있는데 1주 전에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그만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 YTN 길 바로 네. 길 하나 건너편에 MB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파업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거기는 더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고. KBS도 지금 벌써 들어갔죠, 같은데? KBS는. 예.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파업을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YTN도 한번 심하게 바람이 불었었죠, 과거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8월 28일부터 마지막 그 해직자 6명 가운데 복직되지 않은 마지막 3분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가 출근했어요. 또 올라 그래. 아니야. 얘기만 올라 그래.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아니, 그때 출근하셨어요. 저 봤거든요, 그 장면, 출근한 장면. 네. 많은 사우들이 나와서 같이 울어주더라고. 감동이. 선배 지금 올라 그러는데 뭐. 아닙니다. 네. 홍사 기자는 안 나갔다고. 네, 그때. 안 나갔죠. 올까봐. 아니 대성 통과 갈까봐. 아니, 꼴보기 싫어서 안 갔다 했는데. 누가 나를 또 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도 YTN은 세 분이 복직하셨고, 다른 방송보다 YTN은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는 9년 만에 YTN 외부자에서 내부자가 된 노종면 기자를 모시고 언론 적폐청산,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이명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렵고 긴 경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 사상 초유의 그 경선을. 이른바 낙하산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여왔던 YTN 노동조합 노종면 위원장 등 기자 4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방하라! 노종면을 석방하라! 저희를 가둔다고 해도 YTN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를 가둔다고 가두는 것이 아니고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네. 노종면 기자, 이 라디오 부스는 여기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여기뿐만 아니라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서울역 사옥 때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해고됐죠. 많이 다르죠, 좀. 너무 좋죠, 여기. 어마어마해졌어요. 네. 근데 그때 앵커셨잖아요. 네. 그때 앵커로 진행하시던 뉴스는 YTN 라디오에 수중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라디오 워낙 청취자분들은 좋은 뉴스여서. 적응이 안 돼요. 그래요? 네. 복귀하신 소감 한번 합시다, 우선. 아직은 좀 얼떨떨하고요. 기분 좋고 보는 사람마다 고맙고 저희가 지금 교육기관인데 교육 받을 때 왜 이런 강사에 대한
뭐 기본적인 반감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질 수가 없어요. 눈빛이 너무 선해서 네, 복직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9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동기들은 쭉 간부가 됐겠습니다. 지금 임원들 아닙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복직될 때 저 같은 경우에 그 동기들 평균 그 직급으로 저도 부장입니다. 부장이세요. 네. 그렇게 하지. 사실 제가 좀 손해는 봤어요.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아직. 해고당할 때,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거든요. 아, 맞아요. 알고 있죠. 직급이 제일 높았는데, 네. 그냥 평균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복귀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뭘 그래요. 좀 아픈 얘기를 좀 또 드리면. 뭐 복귀하고 나니까 그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그 사장 출마하실 때 배수이전 쳤잖아요. 네. 안 되면 복직 안 하겠다고 말씀. 왜 그래?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아니, 궁금해서요. 사장 공모가 진행이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사장 공모는 원인 무효로 심사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효니까 어차피 없던 거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박지훈 변호사가 저한테 노종면 기자가 사장 되면 내가 봤을 때 너는 YTN을 한 5개 프로를 맡아. 그러면서 날 좀 땡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말을 어떻게 또. 네. 예. 근데 난 무산됐으니까 됐고요. 네. 예전에는 서울역 사옥 있을 때는 예. 뭐 식사하러 갈 때 뭐 식권을 나눠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은 앱으로 하는 거 아세요? 앱. 어렵게 깔았습니다. 예전엔 종이였어요. 종이였죠, 종이. 종이 오려가지고 썼는데 선배들 이제 교육받으시는 거 저희가 그 노동조합에서 보여주시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런 게 다 있었는지 강산이 변했구나 그렇죠. 이거를 느끼는군요.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고 저는 그 9년이라고 하지만 3,249일 만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저 말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취재원 분들 중에서 저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셨어요. 3,249일. 너무 가혹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게 없으니까 대답을 못 했는데, 그 세월을 그 노종면 기자한테 들어보고 싶은데, 울지 말고 좀. 안 울어요. 그래서 그 3,249일은 사실 그 군대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우는 것보다 더 훨씬. 징역 9년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9년. 근데 징역으로 표현합니까? 아니, 그래야 말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카운트 세면서 지내셨는지. 셀 리는 없는데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뭐 며칠 연애할 때는 세죠. 근데 YTN에서는 안 셀 수가 없었어요. 노조가 계속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카운트하고 있는 숫자가 맞아요. 보여서 2,000일이 넘었구나, 3,000일이 넘었구나. 뭐 최근에는 100단위로까지 심지어는 8월 28일 복직이라는데 그날이 며칠째지 날짜 계산기로 계산도 해보고. 예. 근데 뭐 이 시간은 이제 지나서 이렇게 됐구나 싶은 거지. 그 순간순간은 뭐 모르죠. 그게 그냥 쌓였을 뿐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언론 투쟁과 같이 했었던 MBC의 해직 PD 기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 아직 복직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는 어떻게 좀 나는 복직하고 그쪽은 못하고 마음의 빚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기보다 많이 무거운 부분이고 그분들 이제 2,000일 됐습니다. 그 해고당한 지 지금 복귀 못하고 계신 분들. 은근슬쩍 비교하네요. 나는 3,000일 넘었는데 2,000일이라고. 예리하세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같이 힘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그 MBC에서 해고된 최승호 PD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 해고되고 나서 생활비는 노조에서 조금 보태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YTN은 어땠습니까? YTN 노조도 그렇게 했나요? 수입이 MBC보다 YTN은 아주 많이 규모가 작은 회사고 노조도 당연히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비가 딸려서 초기에는 그 직원들이 희망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노조비로 그 많은 징계자들을 다 보전해 줄 수 없으니까 희망 펀드를 만들어서 이 해고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급여를 모아서 줬죠. 그게 다 합하면 한 1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의리를 시켰네요. 의리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동료였고요. 물론 거기에
시민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부터는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인상해서 이제 저희들 급여의 상당액을 보전해줬죠. 그 9년 동안 굉장히 긴 싸움이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날 때는 내가 그때 왜 앞에 섰지?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어땠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럼요. 솔직히 하시면 좋죠. 포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예, 후회한 적 없어요. 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 독종인가 봐요. 아니 본인은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뭐 가족들은 많이 그렇지. 후회했을 거. 특히 제가 따님 그 어떤 인터뷰 예. 들었었거든요. 그때 좀 눈물도 좀 나고 가족들 보면 약간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니까 아내라든지 가족들을 보면 조금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내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부인 사모님께서. 제가 후회하면 저를 향한 원망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강하게 해왔고요. 네. 미안하죠. 제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 몰랐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한테서. 네네. 과거 얘기를 이제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내가 좀 한 소리 들었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해고당해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말리라 했겠는가 알겠죠. 며느라 너는 어째 네 남편이 노조위원장 하는 것도 못 말렸느냐. 그 얘기를 듣고 좀 속상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두 입장 다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아유, 내가 죄인이었구나. 노종면 기자는 말릴 수 없어요. 한번 결정하시면 굉장히 아까 본인께서도 독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리실 수 없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 지금. 근데 존댓말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9년 전에 봤을 때하고 예. 지금 봤을 때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으세요. 예. 병원 다녔어요? 안티에이징 이런 거? 에이, 진짜 진짜 별로 안 바뀌었어. 우리가 농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라디오라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예. 그때랑 똑같으세요. 시력이 나쁘신 거 아닙니까? 안경도 똑같은 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몸도 별로 안 부럽고 운동이나 이런 거 하셨어요? 피부도 그렇고. 사우나 한번 같이 가시죠. 배가 많이 나오셨군요. 네. 그러면 홍 기자는 후배 입장에서 네. 어쨌든 선배가 투쟁하다가 이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거 바라보는 또 후배 입장은 또 그것도 마마봤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출산 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 낳고 이게 메일센터에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YTN 메일센터에. 근데 거기 인사발령 해직이 나온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부들도 다 YTN 선배들이고 이런 싸움이 있어도 암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알지만 사측이고 노측이고 이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수준의 징계를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해고라는 게 나온 최악의 결과. 아니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때 노종면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이거 협상 카드로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9년? 전혀 생각 못했죠. 전혀 생각 못했고 그 다음엔 이제 마음의 빚이 쌓이는 거죠. 누군가 대신해서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셨잖아요. 시사 코미디 맞죠? 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일 안 웃겨가지고. 홍 기자도 올라 그래요. 홍 기자가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대선 안드로메다를 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때 나왔을 때 홍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지금 이걸 했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17년 차 기자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만드시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면 저희 언론인에게 그 누구의 잘못이라도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고생했어요. 왜 눈물 울라 그래. 왜 울어? 언론의 자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싫어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과 권력 간의 아주 건강한 긴장관계, 이것은 언론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권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울라 그래.
언론 얘기를 하면서 해직 얘기를 기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울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네. 아, 그랬어요? 근데 그건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건데 그 해직된 선배들에 대한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늘 쌓여 있는 거고 지난 세월 동안에 그 언론의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없었던 어떻게 보면 네. 조심해서 말해요. 지금 94.5MHz YTN 라디오 나가는데 우리 집 제작진이 사색이 됐어. 또 YTN이 그랬던 게 아니라 언론 환경이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적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 검열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로 나오셨을 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면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겠느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선배 앞에서 뭐 눈물 흘리고 이럴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 시사 코미디. 자, 이제 우리 시사 코미디요? 네, 내가 졌어 방금. 좀 편하게 갑시다. 좀 편하게 갑시다. 네.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죠. 네. 왜 해직된 거죠? 그 노조위원장을 하셨죠. 했기 때문에 YTN 투쟁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대표적으로 책임질 이제 1순위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대척점에 있었던 쪽에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해 하면서 징계를 했는데 당연히 뭐 노조위원장 포함시켰겠죠. 그게 뭐 단 거 아닙니다. 사장이 YTN에 이제 선임돼서 와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언론 특보를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했고 반대하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 실력 행사, 출근 저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해고가 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언론 특보가 사장 오는 거 반대하는 게 기자 정신에 입각한 어떤 그런 게 더 컸습니까? 아니면 YTN을 사랑하는 그런 게 더 컸습니까? 그건 뭐 혼재돼 있는데 일단 언론의 기본 중에 기본. 정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도를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거는 뭐 어디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기자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대원칙인데 그것이 YTN에는 그냥 감수해야 될 현실이라고 한다면 YTN 조직원들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모욕을 견뎌가면서까지 월급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막다 보니 해고가 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6명이 해고가 됐는데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 이전에도 해고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해고 처음이죠. 어떤 이념 아니 뭐 원칙의 문제로 집단 해고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죠. 80년대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제 좀 희망스럽게 얘기해 봅시다. 네네. 돌아오셨는데 노정면이 YTN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그러면 돌발 하나? 다시 하나? 뭐 이런 거거든요. 해주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YTN 많이 떴잖아요. 대표 프로그램이었죠. 대표 프로그램 됐었죠. 돌발의 정신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새로운 콘텐츠 실험, 그다음에 성역 없는 비판 보도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돌발 영상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 9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대한미디어,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이쪽에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장점을 많이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YTN에 그것을 접목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가 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제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YTN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네. 난리 났습니다. 저희 시사회 하고 뭐 평가하고 너무 좋다고. 저희는 뭐 관심도 없는데 관심 없어요. 난 빨리 내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팟캐스트 할 때는 이 정도는 안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뭐 지금 만약에 노종명 기자가 시사 안드로메다 CP 역할로 막 하시면 못 견디실 텐데요.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진짜 정말 제대로. 되게 엄격하세요. 엄격한 대로 맞춰서 해야죠. 그래요. 우리 홍상희 기자가 저랑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저렇게 저 부드러운 기자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던데요? 무섭다고? 선배 무섭다고 다 저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 여럿하고 점심을 먹다가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봤어요.
나랑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 아니요. 그대는? 아니요. 전원이 다 아닌데 누군가가 저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저한테 혹독하게 당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방송인 혹은 취재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부서는 앵커실로 배치돼 있고 또 요번에 인사가 또 어디론가 났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노종면 기자 이제 복직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제가 많이 받은 질문도 그렇고 저 스스로 생각한 것도 그렇고 그 앵커직을 하시다 해직되신 거니까 다시 앵커로 돌아오시면 멋진 뉴스를 만드셔서 경쟁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방송에 했어요. 손석희 사장님하고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모라든지 뭐. 제발 그런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국민TV에서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겸 뭐 제작 책임을 졌는데 4월 1일이 2014년 4월 1일이 첫 방송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손석희 앵커께서 격려해 주시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힘이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모 인사가 노종면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뭐 손석희 앵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교까지 좋아요. 근데 뭐 우리가 더 낫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또 제목으로 딱 아주 좀 자극적으로 뽑혀서 정말 저 쥐구멍을 찾고 싶었어요. 부끄러웠겠네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거는 이거죠. 열심히 해서 선배를 능가하고 싶은 욕심 후배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선배를 앞선다라는 평가를 내 입으로는 안 해도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손석희 앵커가 JTBC 사장으로 가가지고 나도 YTN 사장만 해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내가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었죠. 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비전은 하나 듣고 싶어요. 만약에 뉴스를 하신다면 노종면의 뉴스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해직 기간 동안. 그럴 수 있죠. 네. 영업 비밀이라 여기서 얘기하면 YTN의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도를 지키면서도 실험 정신이 있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도. 어렵다. 네. 모호하게 해야 됩니다. 사장은 다시 한번 도전해 한 번 보신 적 더 없어요? 하십니까? 그럴 생각 현재로서는 없어요. 빵점 맞으셨죠? 빵점 맞았어. 빵점. 빵점은 좀 이것도 의미가 있나? 어떻게 빵점을 할 수가 있지? 이 대주주들이. 의도적이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각 심사위원마다 12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선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5점부터 1점까지 부여합니다. 네. 근데 대주주 측 심사위원 3분 모두 저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 4, 3, 2, 1 이 5개의 점수 중에 저는 그 3분들로부터 단 1점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빵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주주들이 이 방송 안 듣겠지? 안 됐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때요? 박준 변호사 용기 썼어. 그만해요. 그래요. 예. 들으셔야 돼요. 자, 방금 뭐 대주주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YTN이 아니고 MBC, KBS 같아요. 네. 또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이 싸움이 끝날 것까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쭉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MBC, KBS의 동력이 강하게 붙고 있고 그리고 저쪽이 그 경영진이 위축되는 모습이 음으로 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빨리 경영진 퇴진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전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 해법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언론 자유, 언론 독립이라는 게 뭐 외부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사실 이 상황이 되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의 힘으로 네. 정권이 교체되고 언론 환경도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데 궁극적으로 뭐 안에서 경영진 교체를 이뤄내고 어떤 독립적인 제작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는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는 거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배구조 개선도 법의 개정의 문제니까 정치권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해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발의돼 있는 언론장악 방지법이라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실성이 이미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거는 도도 아니고 모도 아닌 인사가 여로부터도 야로부터도 그래 저 정도면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그 방송사의 수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경영진 체제 하에서 힘 있는 혁신이 가능하겠나. 결국은 이사진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노종면 기자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대안은 있어요? 지금 발의돼 있는 법안에 따르면 6대7 이사회 구조잖아요. 이거를 훨씬 더 늘리거나 아예. 그래서 사람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예, 이사 수를 아예 늘리거나 MBC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 대리인단, 무작위로 국민들의 그 성비나 어떤 뭐 지역이나 이런 걸 안배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네, 외국에서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대리인단 제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확대된 이사회 제도는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언론이 이 말에 책임은 저한테도 일부 있는데요. 기레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자들이.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일종의 권력기관 아니냐 이런 시각도 국민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의 공정성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업 뛰고 있는 기자들 스스로 그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판단은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유지되느냐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뿐만 아니라 의지는 기본이고 시스템이 백업이 돼야 된다. 네. YTN에서 얼마 전에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어요. 노사가 합의했어요. 보도국장을 경영진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사후 동의지만 그 경영 인사권자가 지명을 하고 보도국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보도국장의 임기가 시작이 돼요. 대신 그렇게 뽑힌 보도국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네. 그러면 보도국장 책임 하에 보도국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도와 경영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분리될 수 있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제도 하에서 내부 감시가 내부 스스로 이제 자평하는 그런 행위들, 방송사의 그런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게 다 있어요.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고 YTN도 있어요. 근데 가동이 잘 안 돼요. 왜? 사측이 반대하니까. 노사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도 또 하나.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뭐 이 정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공정성 유지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질문을 몇 개 받아봤어요. 저희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미 SNS에서 스타시잖아요. SNS에서만 스타예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 용기를 갖고 말을 해요. 뭘 겁을 먹어? 어떡하면 몰라 그래. 무엇보다도 해직 기간 동안이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이 질문을 받았어요. 시기로 얘기하면 2015년 상반기. 제가 해고된 뒤에 노조위원장을 한 1년여 더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는 또 언론노조 활동을 또 상당 기간 했고 그 다음에 뭐 1인 미디어 뭐 또 시민 미디어 독립 매체 이런 데서 일을 쭉 했기 때문에 글쎄 저 스스로는 언론인의 정체성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2015년 상반기 그때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 전에 뭐 국민 TV를 어렵게 관두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직후부터 그리고 또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법원 해고 3심 확정 판결이 난 그 시점부터 한 반년 동안이거든요. 그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복직날 눈물을 보이셨고 예전에 딸 편지 들으면서 또 눈물 보이셨는데 이런 거 말고 혼자서 힘들어서 몰래 괴로워서 혼자서 몰래 온 적 있나요? 있죠. 가슴 아프네요. 남자는 남자의 눈물을 알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노래 한 거 아니야, 노래? 그거 노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진짜로?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 정말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하고 술자리 하다가 네. 이제 노래방 가자고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잘 안 가져요. 근데 그러니까 혼자 노래 부르는데. 랩도 잘하신다고. 잘 안 가준대. 네. 마이크 안 놓으시나 봐요. 제가 복직하는 날은 가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그 행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노래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줄 법한데. 맞군요. 예. 냉정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한 새벽 한 2-3시까지 있었는데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직하시는 날 아내분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냥 갔다 올게 그러고 왔는데. 그랬더니 오긴 오냐? 그랬는데. 그 복직날 그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사옥적으로 걸어왔잖아요. 예. 그때 막 두근두근 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진 않았고요. 그랬어요? 뭐 다른 두 분은 모르겠는데 기자들 취재진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질문뿐만 아니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잠시 쉬었다 가라 여기 밟아라 뭐 이런 지시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어요. YTN 사옥 정면쯤에 왔을 때 그 고층 옥상에서 꽃가루가 막 날렸어요.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야? 네. 비행기. 네. 그때는 하고 이제 탄식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감정이 없었나요? 그때 뭐 울컥했죠. 그거 보고. 근데 그걸 예상을 했어요. 종이 비행기를 저희가 봐버렸거든요. 그 준비하고 있는 거. 어설프다. 어설퍼 YTN 진짜. 준비하는 거 보면 그걸 들키고 그러나. 국정원도 아니고 그런 걸 들켜. 노조 집행부가 저희한테 그날의 프로그램을 다 비밀에 붙이겠다고 안 알려줬는데 그 박스를 못 치운 거예요. 종이 비행기가 많았어요. 암만 많아도 봉합을 잘 해놔야지. 근데 제목을 정말 잘 정한 게 네. 누가 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직자가 온 에어였어요. 해직자가 온 에어. 그 제목도 되게 뭉클하지 않아요? 생방이고 오네요. 네. 여기도 온네요 지금 불 들어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이 꿈에 그리던 복직 날인데 복직하면 가장 뭐가 하고 싶었으며 그걸 했는지 궁금해요. 오자말자. 뭐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그 투쟁할 때 못 들어왔거든. YTN 자체를 못 들어왔거든. 전 이겁니다. 이거. 출입증. 로망. 내 출입증으로 찍고 통과하는 거. 와.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이설인 거예요. 맞아요. 저희 투쟁 동영상 중에 제가 용역들한테 끌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출입을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당하면서 노조위원장인데도 용역들이 저를 이제 팔짱 끼고 내보내고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상암으로 이사 오고 사장이 바뀌고 뭐 사장이 비언론인 출신이지만 그래도 어떤 인성은 온화하신 분이어서 노사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입증 하나쯤은 내주겠지. 이런 기대를 사실 했는데 이게 거의 3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저희랑 같았네요. 방문 받아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세요? 변호사님도? 예. 네. 그냥 막 내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막 들어가시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라? 저 자주 숙직실 잠도 자고 그러게 하긴 하는데. 아니 저도 한번 그냥 난 맨날 여기 오는데 하나 주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러웠어요. 예전 서울역 사옥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이후에 그 출입을 아예 차단했어요. 그렇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셨었거든요. 20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저게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더라고. 방송국 출입증. 아니 꼭 방송국이 아니라도 목에 이렇게 거는 거. 네. 취업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는데 이 종합뉴스 앵커 멘트 같이 클로징 멘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맡으실 거니까 좀 있으면 한번 좀 멋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뉴스에 고정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러죠? 사랑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기다려 주시지 말고 좀 더 준비 많이 해서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뉴스 잘 만들어서 나와달라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노 기자에게 미리 좋아하는 음악 엔딩곡으로 쓸 테니까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준비했습니까? 그 MC 스나이퍼의 할 수 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나요? 이 곡 정하신? 가사를 들어보시면 그래요? 왜 골랐는지 아실 거고요. 어떤 희망, YTN
또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의 희망,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 노래가 그럴 법하구나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도 많이 해직 기간 동안 부르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MC 스나이퍼 노래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한 소절 불러주시고 한 소절 부르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노래 깔고 갑시다. 멋있게 최초로 한 소절만 한번 해요. 그냥. 산 알을 깨고 아늑한 둥지 위로 펼쳐진 미지의 땅 그곳으로 방향키를 잡고 앞서 떠난 그를 따라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남별들을 벗삼아 내 멍든 마음을 달랜다. 힘줄과 뼈가 굶주려 날 수 없는 나에게 세상은 비웃으며 포기하라 하는데 지평선 저 넘어 흐르는 강을 건너 드 넓은 대지를 걷고 걸어 그곳에 가고 싶어 할 수 있어. 아 참 미치겠다. 너무 잘하신다. 생각도 못했어. 이야, 래퍼. 쇼미더머니에 출연하셔야겠어요. 출연하면 되겠는데, 고등 래퍼? 예. 고등 래퍼? 네. 내 얼굴이 왜 빨개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희 기자, 저희, YTN 라디오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YTN에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 MC 스나이프 노래 들으면서 노정면 기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스한 알을 꿰고 아늑한 둥지 위로 펼쳐진 미지의 땅 그곳으로 방향키를 잡고 앞서 떠난 그를 따라 하늘을 날 수 있을까.